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도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올 한 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도 올해는 충청권의 여러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올 한 해를 달군 우리 지역의 뉴스를 짚어보고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최우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전경실련에서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에 앞서서요. KBS 대전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뭐가 있는지 함께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다사다난했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역시나 올해도 이처럼 다사다난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대 뉴스 보셨는데 저희가 선정한 10대 뉴스 1위 역시 코로나 상황입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 일상회복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팬데믹 상황 현장 취재 많이 한 임 기자님께 드리겠게요. 현장 취재도 직접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이게 참 백신 맞으면 끝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주요 뉴스를 이제 분석하는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뉴스량을 분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충청권의 주요 5개 신문사에서 올해 만들어진 기사가 좀 몇 건인가 봤더니 한 24만 건 정도 기사가 네. 올해 발행이 됐어요. 네네. 이 중에서 코로나19라는 제목이나 아니면 기사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기사들이 몇 건인가 봤더니 한 8만 6천 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5개 신문사가 유독 코로나에만 집중해서 기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그렇죠. 국내 언론에 비슷한 방향에서 갔다면 우리 충청권에서 나온 24만 건의 기사 중에 35%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였다라는 네. 거고요. 저희가 평소에 보는 어떤 뉴스의 한 35%가 코로나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코로나를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좀 설명하는 그런 기사였다는 점에서 네. 어떤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네. 또 좀 어떤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좀 확진자를 돌보는 거점 병원에 간호사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분은 대전 보훈병원 전담병상에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확진자를 돌보는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의료진들 2년 가까이 아주 정말 죽으림을 내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의 간호사들의 어떤 심정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네네. 이분도 역시나 퇴근하시면 집을 가서 휴식을 취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어떤 거리두기 완화됐을 때 어떤 거리에 어떤 상점에 어떤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모습, 어떤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이런 거리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괴리감을 좀 느꼈다고 해요. 자기는 이렇게 감염의 위험을 누릅쓰면서 네. 확진자들이 어려운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돌보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는데 네. 거리에서 보이는 풍경들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감염병의 상황이 과연 있는 것인지 네, 느끼지 네, 못할 네. 정도였다는 네. 것하고 과연 우리 간호사들이 이러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런 말씀도 좀 네. 해주셔서 제 스스로도 조금 좀 반성이 되는
때였습니다. 저희가 잠깐 자유를 맛봤잖아요. 자유를 맛봤는데 자유는 짧고 후유증은 길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상공인들 좀 힘내나 싶었는데 요즘에 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연말연시 대목 다 놓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글쎄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희망 갖다가 네, 네. 문을 닫고 싶어도 이제 닫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에 네, 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 코로나 대응을 보면은 뭐 K 방역이다 해서 뭐 상당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좀 평가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모범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전체가 네, 네. 이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그렇죠.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희생하셨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국민의 협조나 희생 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냐 하는 문제가 일단 하나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최근 들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점점 이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러다가 이게 부스터샷 맞아야지 이제 돌아간다. 네. 하다가 이제는 뭐 부스터샷도 안 된다. 부스터샷 맞고도 이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뭐 4차 접종까지 네, 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니까 네. 정부의 어떤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높일 거냐. 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네. 우리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봤을 K방역은 때는 예, 예. 이제 정치 전담 패널분께서 분석을 해주셔야죠. 우리 위원장님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의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민, 그다음에 2등 행정, 또 3등 정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이 코로나19에서도 그런 면이 여실히 드러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네.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식당 가서 밤에 이제 밥을 먹는데 네, 네. 그 8시 반이 되니까요. 네, 네. 음식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안 파냐고 9시까지인데 안 된다. 1초라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말에 주인의 말에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 때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먹고서 이렇게 다 나가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이제 그런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뭐 다 부스터샷 맞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도 네,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약을 만드는 그런 주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예측이 좀 이렇게 틀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야 네. 이제 받아서 하는 상황이니까 네. 더 이렇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참 힘이 네, 그리고 정말 이 착한 국민성이 그래도 우리가 10,000명 밑으로 유지하는 네, 것은 네. 참 대단한 성과다 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의료진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맞습니다. 정말로 연말하고 그리고 또 연초되면은 우리가 네. 좀 인근에 있으면 좀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네, 네. 이렇게 박수라도 보내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K방역이 성공했다면 그건 1등 국민 덕이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이 예. 방역 정책에 대한 네, 일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전문가들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는데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갈 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 10,000명 이상 나올 것이고 1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경고를 보냈는데 많은 주요 언론들이 우리만 위드 코로나 안 하는 것처럼 좀 몰아간 것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정부 압박, 특히 정치권에서의 압박으로 조금 빨리 위드 코로나를 가다 보니까 네. 연말 특히 이렇게 오미크론까지 겹쳐가지고 네, 이런 네.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특히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들끓듯이 이렇게 언론을 그 기사를 쏟아내기보다는 이 방역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전문가들의 네. 좀 의견들을 수렴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님 언론 잘못이 크다는데 기자님하고 저하고 네.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위기를 너무 조장하거나 뭐 그래서는 또 안 네. 되겠고 저는 최근에 또 그 대전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금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확진되어 돌아가신 분이 12분이셨어요. 네, 사실 네. 그때에 비교하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 위기 상황인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건 어떤 사안일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확진이 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유족들, 가족들은 그 가족을 확진된 가족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격리시설에서
격리된 채 그렇죠.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조차도 가족들은 그 곁을 지킬 수가 없고요. 또 네. 사망한 후에는 24시간 안에 화장을 좀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은 그렇죠. 어떤 확진이 된 것도 당황스럽지만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도에서는 그런 일들을 다 유족들의 어떤 어깨에 짐으로 지금 지워져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해진다면 네. 어떤 확진으로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그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그 네.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더 따뜻한 배려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선정한 10대 뉴스 2위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입니다. 정말 행정수도의 토대를 닦은 거죠. 예, 이 부분은 예, 최 교수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28일 날 이것이 네, 이제 네. 국회 이제 통과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수도로 탈바꿈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또 하나 의미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수도권 일극화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 신호탄이 바로 이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국회가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왜 길과장, 길국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카톡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917억 원 정도. 네. 길에다 이렇게 뿌린 돈이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네.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성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는 세종이 아까 두 분 언론 나와 계시는데요. 정치 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언론의 중심이 이제는 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종시 얘기하면 뭐 우리 위원장님 할 말 많지 않으십니까?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뭐 이게 아파트값- 예, 이제 예. 앞에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이 인구도 이제 50%가 넘어섰어요. 네, 네. 수도권 초집중화죠. 근데 이게 수도권 초집중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은 자연스럽게 또 소멸되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나왔던 것이 이제 행정수도 건설이었었는데 이게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됐든 지난 9월에 관련 법률이 이제 통과되면서 네, 네. 의사당을 이제 세종에 건설하게 됐는데 네, 네. 이것은 세종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고 네. 당위성을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실효성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어떻게 했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져나갈 수 있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세종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운행했던 통근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까지만 오늘까지 이제 운행이 끝났네요. 이제 내년부터는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의 국회의사당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면 충남 서해안에는 교통망 혁신이라는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해저터널 뚫렸고요. 그리고 서산공항도 가시화가 됐고요. 그리고 서해선 KTX도 뭐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 분야 전문이시잖아요. 예, 이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쩌다 보니 예. 그 어찌됐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해 쪽의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했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특히 관광, 문화 여러 영역에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오랜 기간 정주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네, 향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나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그 영목항이 이제 태안반도 끝에 있는데 병원을 가려면 응급 상황이 돼도 2시간 40분을 돌아가야만이 병원 한 곳을 갈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안면도를 완전히 거쳐서 예. 돌아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13분, 한 15분 이내로 이제 바로 대천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7번 국도가 네, 네. 전국이 해안도로를 연결하는데 이 마지막 끊겨 있던 데가 이 구간이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완성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도로망뿐 아니라 KTX라는 이제 철도망 네, 네. 또 서산 민항이라는 항공 네, 교통망 그리고 이제 대산항도 이제 국제 크루즈가 취항할 정도의 어떤 국제항으로 또 키우겠다라는 이런 보관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황해 시대의 충남의 어떤 교통 체계가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산항에 내려서 안면도를 거쳐서 최저 터널로 보령까지 이동하는 이런 모습, 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임 기자, 제가 예, 잠깐 예, 좀 말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연 이제 누구한테 유리할까?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요. 과연 네, 이게 수도권 사람들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에게 유리할까? 저도 아니면 뭐 비슷한 생각.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순서가 좀 필요하다. 어떤 순서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차피 충청권을 하나는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능별로 특화를 시키고 그 네. 이후에 이런 교통망들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면 네,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형성이 될 텐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은 충청남도 하고 사실은 네, 이제 네. 수도권하고 연결하는 기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쪽으로 정주하는 인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K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의도까지 뭐 40분이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서울역까지인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구가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거 우리가 마냥 좋아할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네. 해봅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힘드니까 물론 이제 찾아오는 것도 적었어요. 네, 네. 근데 오면은 1박을 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 먹을 거 차에 싸들고서 와서 스쳐가는. 먹고 쓰레기는 놓고 네.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과연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이곳에서 예. 1박도 하고 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앞으로 하겠다는데 사실은 개통과 맞물려서 이것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쎄요, 이런 교통 기반 시설이 확장되는 것들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네.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 같은 문제에서요. 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기존에 있던 그 국내 공항들을 다 지금 폐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탄소 제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공항들도 폐쇄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많은 곳에 이제 공항을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향후에 네.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네, 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후에 우리도 유럽 같은 분위기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적다고 지금 올해 다니고서 내년 1월 1일부로 그 폐선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은 나와 있는 것이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예. 임 기자는 서해안 교통망 혁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 토론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우리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전북에서는 장항선 복선화에 맞춰서 그 새만금 인입선 철도 건설 계획을 제안을 해서 네, 최근 네.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철도라는 기반 시설이 좋아지는 거를 네, 우리 네.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했을 때 전북에서는 지금 새만금 사업, 굉장히 장기간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과 아니면 거기 항만을 개발하는 어떤 철도를 더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 최우태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런 걸 정책 효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접근이 좀 잘못됐다. 우리 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더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참 개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고민할 거리가 진짜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네네. 행축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결국 네. 충청권 아까 메가시티 말씀도 하셨지만 종축이 지금 교통망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충청 지역의 그 북부 쪽에 해당하는 태안 서산 고속도로 빨리 개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남부 네네. 측에 해당하는 보령, 대전, 그다음에 보은까지 이어지는 네네. 이렇게까지가 되면 이게 이제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입니다. 노선이 25년 만에 바뀌었어요. 96년도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나왔는데 25년 만에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KBS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트램 이거 애물단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신년 대담을 이제 허태정 시장하고 했을 때 네, 네.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예. 예,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니까 네, 제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측면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이게 2014년 4월 달에 우리가 그때가 이제 염홍철 시장 시절이었는데요. 네. 고가 자기부상 열차로 결정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배재대 자치여론 연구소가 사실은 이제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었는데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예. 그때 시장 선거가 막 있었거든요. 선거 권선택 끝나고, 시장이 예. 당선되면서 바로 이제 트램 공약을 하면서 이것이 네, 또 네.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산화되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다행히 뭐 허태정 시장께서 이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네, 이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한 18년 동안 이렇게 쟁걸음을 걷는 것은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네.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못 하는지. 네. 그러니까 올해의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 의견 듣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또 내년으로 결정을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네. 여기에 지금 지쳐 있어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정말 우리 허 시장님 보고 계시겠지만은 예. 좀 확실하게 네. 결정하고 추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관심이 참 많으면서도 참 많이 지쳐 있는 예. 현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실 그러니까 말씀 많으시죠? 예. 예. 이게 이제 교통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 깊게 예. 들어가기는 그렇지만은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고가 노선으로 결정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트램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전역 하나 이제 경유하게 된 거죠. 네, 수요를 네. 따라간 건 잘한 거다. 네. 근데 사실 트램으로 바뀌었을 때는 노선도 이게 건드려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실제로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오기로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빠진다. 그럼 그 네. 지역 사람들이 이걸 동의를 못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바꿀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외국 출장 갔다 오면서 그곳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내년으로 또 미뤘단 말이에요, 결정 방식을. 그래서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네. 선거 앞두고서 결정해가지고 이게 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든 트램을 우리가 이제 뭐 공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고 지금쯤 발표되고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 어떤 적용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처럼 자기 부상 열차냐 트램이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네. 저도 한번 예전에 취재 기록을 보니까 충북 오송에 있는 그 시험센터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대전이 도입하는 트램의 기종을 지금 시범 운영하는 곳인데 그때가 이제 2013년도였어요. 네. 그때 썼던 기사를 보니까 뭐 18분 18분 충전을 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설계장 25km이고 네. 대전 2호선 37km 완주하려면 배터리 구동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그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예, 8년 전에 이미. 근데 지금도 예. 사실 어떤 이게 구동 방식 배터리냐 그렇죠. 전력 공급이냐 이런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이게 이제 그 트램 TF가 있다가 이제 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전담을 하죠. 대전시 경우. 예. 근데 이거는 교통 쪽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통의 시속이 한 5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버스 네. 5개 붙여놓은 정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차선을 2개를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교통만 놓고 본다면 과연 트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어떤 그 근본적인 네, 질문까지도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램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네. 정책의 관점을
대전이라는 전체적인 도시의 그렇죠. 어떤 새로운 모델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게 하나의 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도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네. 교수님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자,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다음은 서민들을 가장 열받게 했던 뉴스. 공직자 투기 의혹입니다. 이게 LH로 시작돼서 세종으로 번졌습니다. 뭐 행복청장까지, 전 행복청장까지 연루가 되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던 부분인데, 뭐 이 때문에 세종시 특공까지 다 폐지가 됐죠. 예. 후속 대책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최 교수님부터 얘기 드릴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도시가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희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특공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아까 LH의 비리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저는 뭐 때가 돼서 뭐 이제 중단할 때도 되기는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이제 세종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네, 네. 많은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다 특공을 받아서 세종시에 지금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그 효과만큼은 커요, 사실은. 네, 순기능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좀 경쟁을 통해서 예. 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네.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자꾸만 세종하면은 서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속도로 나가지고 몇 분대에 갈 수 있다. 네, 뭐 네, 네. 세종에 무슨 뭐 또 뭐 KTX역을 만든다. 뭐 이런 서울 얘기들 중심이죠. 서울 예. 중심이잖아요. 예.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세종 중심으로 이런 좀 설계를 다시 한번 네, 할 네. 필요가 있겠다. 새해에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기관을 이전시키면 거기에 따른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인센티브를 저는 이렇게 주는 생각해요. 거. 네. 단지 이제 그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일부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을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수요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파악하고 네, 네. 그 수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은 앞으로도 네.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 지인이 이제 국회에 근무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 세종시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서울 뺨치게 올랐는데 어떻게 세종 가서 집을 구하라는 말이냐. 이제 국회 직원들도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고민을 저에게 하소연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임 기자도 이 문제 취재 많이 하셨죠? 네, 저도 세종에서 2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네, 네. 다녔었는데요. 뭐랄까 지금 저희가 계속 행정수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참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수도를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만들고 이런 어떤 세종 행정수도를 위해서 탑을 이렇게 좀 높이 쌓을수록 어떤 그런 들이우는 그림자도 좀 짙어지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게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 아니면 네, 네. 공무원들의 특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짙어지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이제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수도 어떤 이런 행정수도라는 것이 세종 시민에만 의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충청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투기가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행정수도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이미 정비가 되었지만 이미 정비가 좀 됐어야 됐고 또 이제 근데 저도 뭐 주변에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이제 거주하면서 세종에서 분양받기를 원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전에서 다시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세종에서 집을 구하기가 사실 어려워졌다라는 어떤 분위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사실 공직자 투기 의혹이 LH에서 네. 시작이 됐지만 세종도 물론 시끄러웠습니다만 대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전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뭐 수도권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후속 대책인데 이게 막 변종만 울리고 사실 후속 대책이 뭐가 대책다운 대책이 나왔나 싶으면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LH가 불을 지르고 예. 특히나 이제 세종까지 불똥이 튄 거는 이제 관평원 문제 때문에 그랬죠. 더욱더 이제 예. 부동산 때문에 가뜩이나 네, 이 여론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세종시 결국 특공 폐지까지 갔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도가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 정말 투기성이 짙고 유령 네. 그 청사라고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된 건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내려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만 한 5천 명 이상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다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세종시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분양주택에 대한 네, 네. 대상자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일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특공이라는 부분이 아닌 임대주택을 가지고 좀 더 공무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좀 보급을 한다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돼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비단 세종뿐 아니라 전체적인 네, 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도가 정비될 때 네, 네. 세종시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네, 다시 한번 네. 이 문제는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지역 대학생들 또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제일 아쉬워할 얘기인데요. 혁신도시 시즌2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뭐 임기 내 실현을 약속을 굳게 했었는데 무산이 됐죠. 예. 교수님들 요즘에 그 대학생들 제자분들 어떻게 이거 기대하고 계신 분들 좀 많으셨을 것 같고. 요즘에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사실 네. 대학에서 학생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이번에 이제 수시가 다 끝났는데 네, 네. 또 많은 대학들이 또 모집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고 이것이 네. 이제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 사람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 쪽 수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대전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거든요. 야, 네 네. 와가지고 우리 대학 나오면 네. 나중에 너 우리가 잘만 지도하면은 공공기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뭐 시즌2는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유,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물 건너갔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 모집하는데도 이런 것이 네. 이제 악영향이 있고 네, 네.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계속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근데 네. 저거는 이제 이번에 이 시즌2가 이렇게 무산된 것은 저는 정말 정치권, 아까 제가 3등, 3류가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 정치권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시즌2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이제 불을 지르면서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현 정부에서 그냥 호떡 뒤집듯이 바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차기 이제 정부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장 크게 떨어뜨린 요인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다음 정권이 됐던 그러니까 대선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네, 이것이 네. 이제 녹아들어야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약속을 네. 하고 정권이 새로 시작하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제발 국가의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이 문제는 정치권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네. 지금 기관 대상 이전 기관이 한 153개 정도 네, 그리고 네. 이제 기존 혁신도시하고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쳐서 10개 정도의 도시가 지역에서 153개를 나눠 먹기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대전 충남이 새로 포함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린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전 충남을 합치니까 우리가 유치하려는 기관 수가 거의 60개가 넘습니다. 네. 원하는 기관들이. 153개를 어떻게 대전 충남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들끓듯이 네, 네. 뭐 여론을 지역 여론을 그러니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정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내년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솔직한 지역민들이 얘기가 이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뒤로 미룬 것은 수도권 표 의식한 거예요. 네. 그거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확신에 찬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잖아요. 네, 네. 공공기관 이전은 현찰이에요. 현찰 주기로 약속했는데 네. 현찰은 걷어들이고 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엄하나 지금 주는 형태거든요. 이 네. 엄은 뭐냐면은 뜬금없이 물론 이전부터 나왔지만은 뜬금없이 최근 들어서
주요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게 뭐 메가시티, 메가리전, 광역도시, 초광역도시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고요. 네, 네. 또 법으로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지금 행정부가 이걸 안 한 거잖아요. 네, 사실 법으로 정해놓은 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이 그걸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네. 근데 정부 부처 자체가 법을 어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몇 달 남진 않았지만은 이제라도 정부가 이전은 못하더라도 네, 네. 여기는 이전할 거다. 네. 이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기관들을 네, 네. 정하는 것 정도는 이번 정권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 대전이 그 타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하는 것처럼 지역 인재를 대전에 있는 지역 공공기관들이 시행한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네, 네. 어쩌면 그 출발도 상당히 좀 늦어서 네,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게 그렇죠.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마저도 지금 두 번째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서 또 네,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마된 것은 네, 사실은 진짜 어떤 대학교 졸업을 해서 취업을 바라는 지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실망감이고 네, 특히 네. 내포 신도시는 그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어떤 혁신도시 지정을 좀 못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고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음에도 인구가 좀 늘지 않아서 사실 좀 굉장히 네, 어려운 네. 상황인데 혁신도시 이전이 가장 급한 지역이면서도 네, 좀 네. 아직 안 되는 것 참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대전하고 충남이 동반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래서 더 기대감이 막 커졌던 거거든요. 야, 이제 급물살을 타겠구나. 우리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전 충남으로도 내려오겠구나. 그런 기대가 컸는데. 예.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3년 뒤에는 30%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네. 몇백 명이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컸는데 네, 그만큼 네. 또 실망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이제 그 기대가 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려스러웠던 것들 사실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가 한 곳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대전은 지금 두 곳으로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 문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한 곳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존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시즌 2에서 보다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이것들의 어떤 효과들을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지금 기회가 없는데 네.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를 한 군데서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이다 좀 이런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두 군데를 예, 찢어놓다 예.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혁신도시 시즌2 얘기하면서 또 저희가 다뤄야 될 게 중기부 세종 이전이죠. 중기부는 세종으로 갔고 그 대신 기상청 플러스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 상황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이 부분. 예. 예, 이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박영선 장관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추진하다가 서울시장 떨어지시고 어떻게 되셨나요? 서울시장 떨어지시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 이제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좀 추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세종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게 좀 비어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아까 기상청과 관련되는 네, 4개 네. 기관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우리 지방에서 알아서 그 비용이나 이런 정착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중기부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던 건데 그냥 우리가 원해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가져가 놓고 새로 오는 기관은 니네가 알아서 잘 정조할 수 있도록 비용도 좀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터도 닫아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 네. 이것을 그러니까 시즌2에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을 미리 내려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중기부를 대신하는 기관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기관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네. 대전시도 나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였다면 네, 네. 우리가 항상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네, 네.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기부 그 어마어마한 게 갔으면은 그와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딜을 제대로 못 하고서 이렇게 지금 끌고 왔다는 것은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안타깝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 기자님 뭐 이 부분도 좀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저가 이제 세종에 있을 때 이제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세종에 주재하다 보니까 세종의 어떤 근데 입장에서 세종시는 가만히 하고 좋다는 표현은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부 부처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처로 승격을 하면서 세종 이전의 필요성, 그렇죠. 당위성이 그때 그렇게 예, 만들어 청에서 부르댔으니까. 예, 그렇게 예.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당위성을 좀 깨트릴 수 있는 논리가 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꼭 네. 서로 대면을 하고 행정이라는 게 꼭 대면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은 좀 네, 있었지만 네, 네. 어떤 정부 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좀 적극적으로 좀 깨지 못했던 이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시끄러웠습니다. 학교용지. 참 학교용지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애꿎은 어린 아이들만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금 하실 뭐 이제 말씀이 많으시죠? 크게 언론에 이제 나왔던 곳은 한 4군데 정도고요. 네, 실제로는 네. 이제 그보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이제 있습니까? 예, 네.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네.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네, 네. 발생한 거다. 인허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경우에 과연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있을 거고 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네. 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확보한 이후에 개발 계획에 대한 인허가가 이제 네, 네.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네. 확보하겠다는 약속만 믿고서 인허가를 해준 네.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입주했는데 학교가 없는 그렇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임시로 다른 지역에 임시 학교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분교로 다니다가 네.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가 확보되면 학교를 지어서 다시 이전하겠다는 이런 네, 게 좀 네, 하나가 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조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이제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던 곳인데 용산지구 같은 경우입니다. 네, 네, 여기는 더더군다나 교육감께서 여기는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결재까지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그 실무자 선에서 학교를 여긴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 해가지고 네. 학교 용지를 폐지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학교가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학교 지을 땅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학교에 임시로 뭐 네. 교실을 져가지고 거기로 있다가 뭐 컨테이너로 몇 년 올리고, 후에 토지가 확보되면은 몇 년 후에 여기 져서 옮기겠다. 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학교가 필요 없다 해서 용지를 해제했는데 네, 네.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토지를 확보해서 질 때까지 네. 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호수공원에 한 곳은 학교를 졌는데 수요예측 잘못해가지고요. 내년 3월에 개교인데 교실이 한 10몇 개가 부족한 겁니다. 벌써요. 그러다 개교할 때부터 운동장에 과거물을 져가지고 개교해야 네. 되는.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법률에 있어서 이제 편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들을 좀 하나로 좀 단일화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내부 그 결제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어떻게 교육감이 결제한 거를 국장이 뒤집을 수 있냐. 예. 교육감이 결제했으면은 그거를 뒤집는 것도 교육감이 결제해야 되는 것 맞는 것이 네.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진짜 꼭 고쳐야 합니다. 자, 이 밖에 저희가 선정한 10대 뉴스 절반의 성공이었죠. 5월에 발사한 누리호가 있고요. 또 대전 산내 골룡골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이 실체가 올해만 여기서 나온 시신이 900구가 넘는다 그래요. 이 수습한 시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우리 패널분들 생각하시는 뭐 여기 나왔던 것도 좋고 안 나왔던 것도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대전, 세종, 충남 10대 뉴스, 주목하시는 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최 교수님부터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올 7월 1일 날 자치경찰제가 그렇죠. 시행이 그것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뉴스죠. 생활 안전이라든지 또 교통, 또 여성 청소년 이런 문제를 이제 전담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보안관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좀 필요하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지구대나 파출소 가는 거 꺼려했잖아요. 이제는 자주 가셔서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필요한 또 행정 서비스를 받으면 되니까 우리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인데 아직 네.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안 되죠. 현실입니다. 예, 예. 이 교수님은 혹시 뭐 주목하시는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 뉴스 관광 있습니까? 분야는 아무래도 그 30년 수건이었던 충남의 그 안면도 개발. 그렇죠. 예, 그것도 우선 정말 협상 대상자가 21일 날 선정이 돼서 네. 1조 3천억 정도 안면도 예. 꽃제해수욕장 지구죠. 예, 3, 네, 4 지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큰 뉴스 같고 연말이지만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이것도 좀 문화 파트인데 옛 충남도청사. 네, 이것도- 네. 예, 이 부분도 이제 대전 현대미술관 대전관이죠. 네, 예, 여기 네. 이제 실시 설계 용역 10억이 네, 네. 이것도 마지막 그 국회 예산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네, 네. 이것도 이제 2027년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거기 수장고가 들어오는데 수장고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수장고가 굉장히 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장고가 들어온다 그래서 뭐 문화계에서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우리 이 위원장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 뉴스?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와 비판이 이제 네, 네. 주류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공직기관 해임 문제가 뉴스에 크게 좀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구충남도청에 이게 이제 문화재인데 네, 네. 거기 그 경계에 있던 향나무들 128그루인가가 벌목되는 네.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이게 이제 베어진 사건이죠. 네, 네. 이것도 있었고 또 공직사회에서 갑질에 의한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또 그렇죠. 두 건 있었고 연달았었죠. 또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가지고 라이더가 충격적인 사망하는 사건도 뉴스였습니다.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지역의 큰 이슈였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임 기자님. 네, 저는 그 한밭종합운동장이 이제 철거될 거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밭운동장의 역사적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지는 1935년에 그 일제가 방적 공장을 세우려다가 폐지를 하고 나대지로 남아있던 거를 1956년에 그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넉마주의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을 세워져서 없어지게 됐다. 야구장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네, 네.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시티즌이 잘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새해 지역사회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들 생각하십니까? 요거 30초 이내씩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최 교수님부터 드릴까요? 뭐 세상의 변화는 저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 충청권이 이제 그동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너무 값싼 투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뜻대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만큼은 정말 우리가 값비싼 그런 투표 행위를 좀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지쳤고 내년도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싶고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가 있는데 성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것들이 내년에 이제 호랑이 해인데 네. 호랑이처럼 좀 더 큰 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자꾸 대선에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데 네. 지방선거와 대선을 좀 분리해서 대응들을 좀 시민들이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든 코로나 종식시키는 해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두가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임 기자님. 저도 역시 그 코로나19의 대응이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직업군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수많은 뉴스들은 결국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했죠. 내년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편안해졌다는 뉴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준비해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는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